일본에서는 돈된 가엣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원래는 무대 장치가 돌아가면서 뭐 배경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상황을 역전시키는 의미로 사용된다고 하던데, 지금은 뭐 일반적으로 영화라든지 책 같은 것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걸 돈된 가엣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도 적었겠지만 일본에서 흔히 돈된 가엣이 작품이다 하는 걸 모아봤고요. 우리말로 바꾸면 뭐 대반전 미스터리 소설 30작품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리스트의 작품들은 일본 커뮤라거나 뭐 유튜버들이 추천하는 영상을 많이 참조했고요. 취합한 뭐 자료라고는 하지만 모두 개인이 작성한 글이기도 하고 작성된 시기 또한 각각 다르기 때문에 랭킹이 있기는 해도 큰 의미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래전에 나온 작품일수록 추천 포인트라든지 언급되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신작보다 많겠죠. 그러니까 순위라는 게 작품의 수준을 나누지는 않는다는 거고요. 최근 발간된 소설의 경우는 데이터가 적다 보니까 순위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30위 안에 들어왔다는 건 일본 미스터리 쪽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거고요. 반대로 생각하면은 일본인들의 감성으로 작성된 리스트이다 보니까 국내 정서와는 다를 수도 있다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미스터리 소설이지만 일본의 시대상이라든지 당시 이슈가 되던 소재를 사용한 작품은 높게 랭크가 되었을 거다라고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국내에서 미발매된 작품들은 제외를 했고요. 작가 성향에 문제가 있는 책도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소개되는 작품들은 모두 어느 정도 훌륭하다고 평가받기는 하지만 중점은 반전이라는 거고요. 전반적인 작품의 완성도와는 다르다는 것도 알아주셨으면 해요. 자, 그럼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 텐데, 반전이 무엇인지는 말씀드리지 않을 거고요. 간단한 책 소개 정도만 할까 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1위와 2위부터 먼저 공개를 하고 다시 30위부터 내려가도록 할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3위 이후부터는 다양하게 작품들이 선정되어 있는데 1위와 2위 같은 경우는 거의 부동이었어요. 뭐 간혹 다른 작품들을 언급하시는 분이 계시기도 했는데 전체 총점이 제일 높았던 건 이 두 작품이었고요. 국내에서도 워낙에 인지도가 있는 작품이다 보니까 1위와 2위를 먼저 공개를 할까 합니다. 그럼 맨 처음 공개하는 건 2등이고요. 작품은 바로 이건데, 뭐야 왜 일본 표지가 나오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그냥 책을 보여드리는 것도 좀 심심하기도 하니까 먼저 일본 표지를 보여드리고 국내 표지를 보여드리면서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야체지 유키토 작가님 책이고요. 대놓고 십각간의 살인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십각형 모양의 건물이 보이고요. 죽음을 상징하는 듯한 달도 하늘에 떠 있는데 뭐 해골 이런 거는 뭐 작품에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 표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보시면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배경이 없는 게 심심하기도 한데 이게 뭐 내용은 추리소설 동호회 학생들이 섬에 갔다가 고립되고 살인이 벌어진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중점으로 생각해야 될 게 건물도 십각형이고 등장하는 물건들도 십각형이고 사람도 10명이다 그런 겁니다. 다음이고요. 1위입니다. 이 작품인데 벚꽃 하면 떠오르는 작품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벚꽃 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네 라는 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좀 표지 디자인이 다른 것 같은데, 내용은요, 주인공이 사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벚꽃이 피는 계절이 아니라 벚꽃이 지는 계절이다. 이게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읽으면서 반전이 있을 거라고 알고 봤거든요. 알고 봤는데 등장하는 여자 캐릭터가 뭐가 있을 거야. 저 여자가 나중에 반전이겠지 했는데 전혀 다른 부분에서 반전이 일어나서 신선했던 경험이 있던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30위부터 내려가 볼 텐데요.
순위권이 낮다고 해서 뭐 작품의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건 아니니까 그 부분 다시 알려드리고 싶고, 이렇게 제목에 보면은 미디움이라 돼 있는 게 뭐 영매사를 뜻하는 단어고, 그리고 조즈카 히스이라고 돼 있는데, 보시면은 작품 주인공 중 하나입니다. 이 캐릭터가. 그리고 뭐 눈이 에메랄드 색이었나 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 캐릭터 조즈카 히스의 시그니처 포즈인데, 손에 이렇게 스카프를 묶고 있는 부분이 작품에서 큰 전환점이 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환점이 되는 장면을 대놓고 표지에 보여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국내 표지는 이렇게 됩니다. 이 책인 거죠. 거의가 아니고 그냥 일본 표지랑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목이 영매탐정 조주카로 바뀌었다, 이런 거고요. 사실 저는 제목도 살짝은 제목도 뭔가 이거 좀 약간 그렇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시는데,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 지금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서는 최신 작품인 것 같아요. 자, 다음이고요. 6명의 거짓말쟁이 대학생이라는 작품입니다. 복장에서 보시면 대충 가늠이 갈 것 같은데, 그 면접 보러 가는 복장이죠. IT 기업에서 면접을 보는데, 처음에는 너희들 6명 다 합격할 수도 있어요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통보를 줍니다. 근데 안 되겠어, 너희 중에 한 명만 합격이야. 이래가지고 벌어지는 이야기고요. 책은 이건데요. 뒤에 읽어보면 마지막 전형에서 만난 6명의 취준생, 시대상을 좀 담고 있죠. 여기 있는 6명 모두 구제불능의 인간 쓰레기야 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나름 재밌게 봤습니다, 이 책. 다음이고요. 마리오네트의 와사라는 작품인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작가님이 아카가와 지로라고요. 꽤 유명하신 작품님을 쓰셨는데, 삼색 고양이 시리즈 하면 뭔지 아실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 작품을 쓰신 작가님이시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엄청나게 다작을 하셨더라고요. 한 500편, 30년 동안 500편 정도 쓰셨다고 하는데, 저는 좀 많이 읽어보지 못했던 것 같고요. 뭐 유령열차라든지 뭐 세자매 탐정단 그 정도 읽어봤던 것 같은데, 국내판 표지는 이렇게 되는 건데, 뒤에 읽어드릴게요. 방금 생각난 건데, 이번엔 제가 마리오네트가 될 차례군요. 교수 때 밧줄에 대롱대랑 매달려 팔다리를 파닥파닥 하겠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 읽어봐서는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만 설명을 드리자면, 주인공이 프랑스어 교사를 하러 어느 집에 가는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지하에 어떤 여자아이가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풀어줍니다. 근데 그 후로 살인사건이 벌어지고 뭐 이런 내용인데, 대략적으로 이 작품을 그냥 읽으시면은 그렇구나 라고 볼 텐데, 이 책은 반전이 있어 라고 하니까 대략 어떻게 흘러갈지 유추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이고요. 보시면은 일본어판 표지인데,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이라고 적혀 있는 거겠죠. 보시면은 주인공이 2층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보이진 않지만 앞에는 여동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표지 같은 경우는 저는 살짝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 작중에 이런 묘사가 있어요. 주인공이 2층 계단에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게 있는데, 자전거는 제가 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 자전거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작품과 어울리려면은 자전거가 아니라 쓰레기 봉투가 좀 곳곳에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우리나라판 표지는 이렇게 되는 건데, 밑에가 좀 가려져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국내판 일러스트를 누가 그리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상당히 어울리는 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본판보다 국내판 표지가 더 저는 작품과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뒤에 있는 거미줄이라든지 해바라기는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하나만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고양이들도 있거든요. 밑에 고양이들이라든지, 또 뒤에 보면 요거 보이시죠? 이런 게
표지가 국내판 표지가 더 낫지 않나 싶은데, 이 작품은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죠. 이게 제가 설명드리는 게 무엇인지 그 영상 보시면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고요. 온다리쿠 작가님의 메이즈인데 미로라는 뜻이죠. 이게 최근 개정판 표지고요. 보시면은 막 사막처럼 보이는데 뭐 네모난 건물 구조물 같은 게 있잖아요. 국내판 표지는 이렇게 됩니다. 대략적으로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 그 중동의 어느 나라에 사람이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어떤 건물이 나타나요. 그리고는 그 주인공이 그곳으로 가게 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사실 제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일본판 표지를 그대로 사용한 개정판 표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옛날 표지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메이즈라는 글자에 미음이랑 이응 사이에 이빨처럼 뾰족뾰족한 게 있습니다. 보일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국내판이랑 일본판이랑 표지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 책이고요. 오츠 이치 작가님의 책이고, 19세 미만 구독 불가라고 붙어 있는 거 봐서 내용이 대략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도 같은데, 상당히 호불호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왜 그런지를 설명드리자면, 보고 나면은 불쾌하고요. 찝찝하고요. 이게 그런 부분이 매력이라면 매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싫어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게다가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사이코패스가 등장하는 고어물에 가깝기 때문에 취향을 많이 탈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일전에 만들었던 영상 중에 7번째 방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거를 보시면 대략 작가님의 성향이 어떨지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이고요. 아리스 주객인데, 보시면은 이 작품 같은 경우도 표지가 국내판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 작품인데 메르엔 시리즈 1편이고, 내용은 꿈에서 죽으면은 현실에서 죽게 된다는 설정인데, 마지막에 정말로 모든 판이 한꺼번에 뒤집히는 그런 반전이 있는 작품이에요. 다음입니다. 미야베 미유키라고 적고는 미미 여사라고 읽는 작가님이시고, RPG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RPG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게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 롤플레잉, 역할 분담이란 뜻이고요. 보시면 이게 배경에 인형의 집 같은 게 있는데, 국내판 표지는 이렇게 되는데, 저는 구판을 가지고 있고요. 국내판 표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요. 가상 가족놀이라고 뻘겋게 딱 박아놨죠. 그렇다 보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반전이 이러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하시는 분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워낙에 필력이 좋으신 분이라서 글은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이고요. 갈대가 쳐진 건물 뒤에 있는 집인데, 이게 힌트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래에 보면은 이렇게 오리가 한 마리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국내판 표지는 이렇게 되고, 이사카 고타로 작가님의 지보리와 들오리의 코인 락커,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인데, 이 작품은 국내에서보다는 일본에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높은 것 같아요. 그건 국내에서는 저거는 좀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은 요소가 일본인들이 못하는 그런 행동들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일본에서의 평가가 높은 게 아닌가 싶은데,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이사카 고타로 작가님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좀 밝고 유쾌한 작품을 많이 쓰시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물론 이 작품도 뭐 그런 요소가 없는 건 아닌데 기대랑 달라서 그런지 살짝 평가가 낮지 않나 싶지만, 저는 상당히 즐겁고 좋게 본 작품입니다. 다음이고요. 테러리스트의 파라솔 이라고 돼 있고, 밑에 보면은 사상 최초 람포상이랑 나오키상을 공동 수상했다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바로 국내판 표지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내용이 뒤에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살해할 때도 이렇게 하는 건가? 테러리스트 푸른 파라솔은 빙글빙글 도네. 이게 내용이 주인공이 바텐더인데 공원에서 낮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테러 사건이 발생하게 되고요. 주인공도 놀래서 달아나게 되는데 그 술병을 놔두고 가면서 거기에 지문이 묻었을 거잖아요. 그러면서 용의자로 지목받게 되고요. 주인공이 진상을 찾아 나선다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다음 작품인데 보시면 뭐 공중에 어디 열기구 같은 게 막 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열기구는 아니야. 아니고 제목은 젤리피쉬는 얼어붙지 않는다라는 작품인데 지금까지 소개했던 작품들 중에서는 제일 본격물에 가깝지 않나. 십각관이 있구나.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내용은 사건이 발생하는 구조랑 이후에 그 사건이 어떻게 발생했을까를 추적하는 내용,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소설인데 저는 워낙에 이런 류의 본격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즐겁게 읽었던 소설입니다. 다음이고요. 나카마치 신 작가님의 청개살이라고 적혀 있는 거겠죠? 원래 제가 알기로는 이 작품이 제목이 이게 아닙니다. 산책하는 사자라는 제목으로 1982년 그때 쓰여진 거를 2005년에 개고가 되면서 제목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는 모방살이랑 청개살이 해가지고 거의 동시에 두 작품이 같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작품을 연달아서 읽어봤는데 이후로도 어떤 살이 해가지고 시리즈가 있는 걸로 아는데 더 이상 들어오지 않는 거 봐서는 판매량이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제가 근데 두 작품을 연달아 읽어가지고 사실 내용이 잘 기억은 안 나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대략적인 느낌만 말씀드리자면 보통 그 반전이 등장하는 소설이라는 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도중에 반전이 탁 하고 발생을 하면서 뭐 충격을 주거나 재미를 주잖아요. 제가 이 작품을 읽어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반전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쓴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모방살이였는지 청개살이었는지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모방살이가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청개살이는 살짝은 다른 느낌으로 이런 느낌, 지금 제가 뭐로 표현하고 있죠?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입니다. 보시면은 원고지가 보이고요. 마보로시노 온나, 야마모토 야스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창밖으로 친구처럼 보이는 누군가가 뭐 걸어 나가는 게 보이고 제목에 도착의 론도라고 되어 있는데 뭐 마보로시노 온나 하면은 환상의 여인이잖아요. 이게 제가 일전에 영상으로 만들었던 이 작품에서 자주 거론이 되었던 작품이고요. 뒤에를 살짝 읽어드리자면 나의 소설을 빼앗겼다. 범인은 누구인가? 라고 되어 있고 원작자와 도작자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격전은 안 나오죠. 이 책에 추격전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일전에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영상도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작품이랑 연달아서 이 도착의 사각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그렇게 평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도착의 사각 같은 경우도 나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다음이고요. 보시면은 건물 옥상에서 찍은 사진에다가 우와사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판 표지는 이렇게 되고요. 보시면은 소문이라는 글자 뒤에 보면 병이 있어요. 이게 무늬가 있는 게 이게 향수병이고요. 뒤를 읽어드리자면은 향수 홍보를 위해 만들어진 도시 전설과 거짓 소문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저는 나쁘지 않게 읽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이 작품이 나올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 추리 소설을 복간하는 게 좀 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도 12년 만에 복간됐던 작품인데 그때 동시에 여러 작품이 나왔던 게 기억이 나네요. 자, 다음 작품이고요. 국내판은 이 작품
교환살인에는 어울리지 않는 밤이고요. 히가시가와 도쿠야 작가님인데 뒤에 보면은 뭐라 적혀 있냐면 세계의 무대, 미군 같은 세계의 사건, 결말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순간 도미노가 쓰러지는 것처럼 모든 사건이 해결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나름 꽤 재밌게 봤던 책이고요. 물론 마지막에 반전도 있으니까 여기서 소개가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다음인데 그 전에 광고 보고 오실게요.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 예전에 제가 한번 제 감사한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어서 영상을 한번 만들었던 적이 있는데 거기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응원의 글도 남겨주시고 도움도 주시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하고 싶었는데 뭐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뭐 그냥 일반적인 나중에 뭐 언젠가 뭐 Q&A라든지 뭐 다른 영상을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좀처럼 그런 기회가 없었고요. 사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저는 나름은 추리 소설이 그리고 뭐 반전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영상이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에 이런 마음을 좀 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추가해 봤습니다. 자, 다음이고요. 몇이죠? 자, 보면 양쪽에 사람 얼굴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느낌의 가운데 꽃병이 이렇게 깨져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어로 뭐라 막 적혀 있는데 이게 루빈의 꽃병이 깨졌다라는 뜻이고요. 국내판 제목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표지가 다른데 기묘한 러브레터라는 작품이고요. 일본판 같은 경우는 왜 제목이 루빈의 꽃병이 깨졌다라냐면 이 소설 안에서 등장하는 연극이 있어요. 그 연극의 제목이고요. 표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처음에 나온 게 이 표지죠.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사람들이 뭔가 좀 연애물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표지를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남성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듯이 이렇게 쫙 뜯어내고 있는 장면인데 이것도 저는 살짝은 수정해야 되는 게 이 남자분이 너무 젊지 않나. 눈매가 조금 나이가 한 20, 30살 정도는 더 많아 보이는 남성의 눈이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결말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라고 적혀 있는데 일본에서도 이 작품 같은 경우에 아니 뭐지? 괴물 신인이 등장했네 라는 반응의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다음이고요. 정말이지 표지만 봐서는 뭐 이 참 일본스럽다 싶은 표지인데 종종 일본 작품 중에 보면은 이런 표지를 가지고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메르카도르 아유 최후의 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로 국내판 표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고요. 마야 유타카 작가님의 작품인데 이 작가님은 일전에 영상으로 만든 것 중에서 애꾸는 소녀를 쓰신 분의 작품이고요. 뒤에를 한번 읽어보면 명탐정 두 명의 불꽃 튀는 대결과 처절한 결말 이렇게 돼 있는데 처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이지 많이 죽습니다. 그 열댓 명 죽어 나가는 것 같고요. 목도 많이 잘리고요. 근데 이 작품은 마지막에 가서는 살짝 이게 뭐지? 하면서 끝나는 경향이 있는 게 애꾸는 소녀도 엔딩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짝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이게 뭔가 하는 평가가 좀 나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결말의 신선함은 꽤 높게 평가하고 싶기도 합니다. 자, 다음 작품이고요. 이 책은 국내판 표지랑 일본판 표지랑 뭐 거의 다르지가 않아요. 거의 다르지가 않는데 아키요시 리카코 작가님 책이고요.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된 어린이집의 한 아동, 엽기적 범행 수법에 온 도시가 전율하고 그때 어머니는 하면서 점점점이 돼 있습니다.
이 작품을 쓰신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작품 스타일이 좀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만약 마음에 드신다면은 자결을 읽어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다음 작품이고요. 니시자와 야스이코 작가님의 7번 죽은 남자인데 지금 여기 보고 계시죠? 뒤를 읽어드리면 같은 인물이 계속 살해당한다. 끊어지지 않는 살인의 연쇄, 반복 살인의 진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만 보셔도 이게 대충 어떤 내용일지 아실 것 같지만 제목이 함정일 수도 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 작품이고요. 리버스라고 돼 있고 미나토 가나에라고 적혀 있으면서 커피잔 하나가 그려져 있는 표지인데 이 작품이 됩니다. 내용은 앞에도 적혀 있네요. 내 남자친구는 살인자라고 쓰인 익명의 편지를 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인데 사실 저는 이 작품이 상당히 좋았어요. 데뷔작에서 엄청나게 기대를 선보이고 이후 점차 실망하게 되는 작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미나토 가나에 작가님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편차는 있지만 꾸준하게 좋은 작품을 쓰고 계시고 이 작품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다음 작품은 또 어떤 작품을 쓰실까라는 기대가 생기게 하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저는 더 좋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이고요. 이 작품인데 보면은 만엔짜리인가요? 만엔짜리가 막 꾸겨져 있고요. 카라스노 오야유비 이렇게 돼 있는데 보시면 우리나라판 제목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일전에도 몇 번 제가 소개를 했었으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제목이 말하는 의미를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왜냐면 까마귀의 엄지라는 게 좀 호기심을 유발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까마귀는 뭐를 뜻하냐면 사기꾼을 뜻하는 은어고요, 일본에서. 그리고 엄지는 아버지 혹은 가장을 뜻하는 건데 이게 보시면 까마귀 사기꾼의 내용이면서 또 가족과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걸 알 수 있는 제목이죠. 자, 다음이고요. 레또만인데 국내 표지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뻘겋게 인상적인데 뒤에 보면은 결성한 지 15년째인 아마추어 록밴드의 기타리스트 히메카와료는 어느 날 연습 중 스튜디오에서 불가능한 사건과 만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도 미치오 슈스케 작가님 책이고요. 방금 소개했던 까마귀의 엄지와 그 전에 소개한 해바라기가 피지 않는 여름 이렇게 해서 리스트에 3작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상위에 속한 게 이 책이고요. 이 작품을 선정한 사람들의 취향도 고려가 되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봐도 일본에서 꽤 높은 평가를 받는 반전 소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 제목이 랩맨인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작품과 상관없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데칼코마니 아시죠? 이렇게 접었다가 펼치면은 문양이 나오는 게 있는데 똑같은 문양이라도 어떤 사람 눈에는 박쥐가 보일 수도 있는 거고 다른 사람 눈에는 그게 꽃으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무엇이다 라고 하나가 규정이 되면 그 뒤로는 그걸로만 보이는 잠시만 그거랑 랩맨이랑 상관이 없는데 다음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가면산장 살인사건 돼 있고 왼쪽에는 히가시노 게이고라고 돼 있죠. 그러면 어떤 작품인지 아실 텐데 바로 이 작품이 되는 거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인질과 강도 사이에 숨막히는 줄다리기 그리고 서스펜스가 클라이막스로 닿는 순간 벌어지는 대반전이라고 돼 있는데 그대로고요. 강도도 나오고 인질도 나오고 그리고 심리적인 줄다리기도 나오면서 마지막에 대반전도 나옵니다. 잘 적었네요. 이 책 설명을 잘 해놨네 이분이.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국내판 표지가 더 작품에 대한 묘사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일단 이 작품에서 묘사되는 건물이 일본판 표지처럼 이렇게 커다란 저택이 아니고요. 중요한 게 반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말씀 안 드리겠지만 작품 후반부에 거의 후반부에 보면은 어느 등장인물 중 하나가 이 별장에서 나가게 됩니다. 산장이네요. 산장. 가면 산장이니까 산장에서 나가는데 마지막에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뭐 그가 나선 문 위에는 가면 하나가 올려져 있는 게 보였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내판 표지를 보면은 일러스트 그리신 분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죠. 문 위에 딱 가면이 보이죠. 근데 일본판은 없어요. 이게 뭐 가면도 없고 집도 너무 크고 뭐 문 안에 보이는 게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표지는 우리나라판 표지가 훨씬 잘 만들었다 하면서 펄럭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이고요. 이니시에이션 러브고요. 이 작품은 면밀하게 말하면 연애 소설인데 7위까지 올라왔네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더 러버스 돼 있고 이게 타로 카드가 보이는데, 사실 이 작품은 타로 카드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5권짜리 연작 소설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작품 말고 다른 작품은 국내에서 발매가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모르고 보면은 정말 마지막에 하게 되는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위권으로 올라갈수록 공감이 많이 되네요. 자, 그리고 다음이고요. 별 내리는 산장의 살인이고요. 표지에 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공간에서 사건이 발생하는지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판 표지는 이렇게 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본격물의 왕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잡다하게 부가적인 설정 같은 게 붙어 있지 않고요. 제한된 공간에서 살인이 벌어지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깔끔하게 표현된 훌륭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뒤에를 보면은 9명의 등장인물, 희생자는 2, 탐정 1, 조수 1, 남은 건 5명, 범인은 누구일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읽어보니까 의미심장하네요. 자, 다음 작품이고요. 하사미 오토코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뭐 이렇게 뭔지 모르겠는 이게 뭘까요? 이게 에반게리온에 나오는 사도 중에 하나처럼 보이기도 한데 국내판은 이렇게 되고요. 이 책이고요.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표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국내판 표지가 정말 잘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위로 살인을 저지르는 범인이 등장하고요. 책은 범인의 입장과 그 범인을 쫓는 형사의 입장에서 번갈아 가면서 서술이 되는데,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작품이 영화로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이거를 어떻게 영화로 만들었을까 싶거든요. 근데 영화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궁금합니다. 뭐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런 작품이고. 자, 다음은 4위예요. 누쿠이 도쿠로 작가님의 통곡이고요. 국내판 표지는 이렇게 됩니다. 검은색 화면에 장미꽃인가요? 장미꽃이 그려져 있는 표지인데, 이게 저는 좀 기시감이 들었어요. 뭐야? 좀 표지가 어디서 본 것 같다 싶었는데, 용의자 X의 헌신 일본판 표지가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근데 뭐 표지 디자인은 뭐 그런 게 없는가 봐요. 하여튼 뭐 그렇고, 통곡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실제 발생했던 미야자키 스토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인데, 그래서인지 순위가 상당히 높죠. 당시 시대상이라든지가 꽤 많이 작품 선정에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고요.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반전이 유명하다고 하지만은 그 반전 자체보다는 그 과정을 따라가는 감정선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데, 그럼에도 4위까지 올랐으니까 훌륭한 작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이고요. 사륙에 이르는 병이 됩니다. 자, 근데요, 국내판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19세 미만 붙어 있고요. 일본판 표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처음 이 책을 펼쳐보셨을 분들이라면 표지에 이게 뭘까 싶으실 거예요. 이게 뭘까? 이게 도대체 뭐를 이게 표지에다가 그려놓은 걸까? 라고 싶으실 건데, 책을 읽다 보면은 도중에 이런 느낌 있죠? 이렇게 책을 읽다가 앞을 다시 봐. 그리고는 아이씨 이렇게 되는 이거 무슨 느낌인지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이게 뭔지 설명을 안 드릴 텐데, 책을 읽다가 보면은 다시 표지를 보고는 아 뭐야 이거 하게 되는 그런 표지라서 그런지 개정판은 바뀌었어요. 어떤 날개 달린 조각상 같은 걸로 바뀌었는데, 국내 표지는 뭐 이 용관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인지 아무 그림이 없습니다. 그냥 제목만 적혀 있고 아무런 뭐 그림이 없어요. 그리고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엽기적이고 조금 못 견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전이란 부분에서 좋게 보시는 분도 많으셔서 그런지 일본인들 감성에서는 이 작품이 3위로 올랐다는 점 말씀드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3위예요. 1위는 다른 겁니다. 벚꽃 지는 계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네였고, 2위는 시각간의 살인이었죠.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봤는데, 저도 보면서 아 그렇지 라고 공감하는 리스트였던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일본 독자분들이 선정한 거기 때문에 일부 우리나라 정서와는 좀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뭐 채널을 계속하는 한 여기 나오는 작품들은 다 리뷰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 한 작품도 지금 작업 중인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긴 영상일 것 같은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끝!